오늘 경기 또다시 승리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연승 행진 새롭게 좀 다가오지가 않고요. 이제는 당연히 좀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좀 들게 하는 최근의 경기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지 또 내일 경기에 대한 준비까지 함께 해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존금증권의 이익원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그러게요. 제가 원래 화요일 고정인데 그쵸. 뭐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제넥신이라는 회사 탐방 갔다 왔거든요. 역시. 네,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이 탐방을 잡으려면 한 달, 두 달 일찍 잡아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네, 일찍 예약해서 만약에 이날로 잡았는데 이날로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달, 두 달 밀려지거든요. 그 한두 달 동안 더블 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기업 탐방을 잡으면 바로 가야죠. 그렇군요. 네. 왜 장사 잘 되는 맛집들 보면은 막 네, 예약하고 네. 가야 되고 줄 서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딱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허 위원님은 오늘 좀 네. 어떠셨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좀 재미나셨어요? 아, 시장이요? 네. 일단 그 뭐 제약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재미났을 것 같고요. 뭐 그 자동차나 뭐 IT나 조선이나 조선 아까 또 대우조선해양 그 정성립 사장인가요? 그 간담회 내용 보니까 내일 조선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왜요?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 나왔는데요? 너무 솔직하게 막 오픈하셔가지고 네. 뭐 하여튼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정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 것 같고요. 중소형주하고 이제 코스닥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최근에 경기 분위기 보면은 승리로 끝나기는 하지만 연타석 홈런을 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연일 또 삼진 아웃되는 선수들도 네, 네.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요, 오늘 라인업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1번 타자 홈캐스트, 2번 타자 동아소쇼홀딩스, 3번 타자 인바디, 4번 타자 일양약품, 5번 타자 다음카카오, 6번 타자 세미콘 라이트, 7번 타자 대우증권, 8번 타자 오시아이, 9번 타자 풀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다들 성적은 좀 냈어요.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또 한 번에 또 신인 드래프트 오늘도 좀 성공적인 네, 것 같고요. 네. 어때 보이세요? 네, 뭐 라인업 전부 다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뭐 가장 핵심은 당연히 바이오 제약이죠. 근데 조금 더 크게 본다라면 이 선수들이 네.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 기존 제조업보다는 이제 향후에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 네, 거기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요, 뭐 풀무원이라든가 세미콘 라이트,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기존에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그 제조업 기반의 성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 아직까지는 규모는 작지만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라인업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허 위원님이 예, 예. 제약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만 좋겠어요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이익원 대리님은 좋으시겠어요? 웃고 있잖아요. 거의 다 네. 제약 바이오일 것 네. 같은데. 매일 저희가 끝나고 나서든지 뭐 방송에서든지 어느 쪽 볼까 하면 바이오죠. 맨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너무 다들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 노래를 부른 지가 올 초부터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끝내주는 남자 통해서 오늘도 바이오고 내일도 바이오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지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서 여기저기서 다 바이오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시장 100명 중에 90명이 지금 쏠려 있는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약간은 이제, 약간은 불안감이 느껴져요. 분명히 가긴 더 갈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추세는 우상향인데,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꺾었다 갈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또 저희 같은 이제 자산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꺾이는 것 또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꺾이는 걸 한번 피하고 갈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혹시 사실은. 스탠스 확실히 정해주시면은 저희 네. 이 시간 꼭 놓치지 말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오늘 라인업 네. 어떠세요? 일단 글쎄 대부분 다 오늘 바이오 쪽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홈캐스트랑 동아 소시홀딩스, 인바디도 오늘 좀 잘했잖아요. 잘했었고 일양약품은 뭐 하더니 진짜 상한가 갈 줄 알았더니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뭐 엄청났었고요. 일양약품도 시세가. 그리고 카카오는 어제 오늘 뭐 상당히 잘 친 것 같아요. 뭐 5번 정도는 괜찮. 세미콘 라이트도 아주 이게 빠른데 뭐 아침에 이것도 잠깐 보고 있더니 바로 상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괜찮았어요. 증권주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OCI나 풀무원
풀무원도 조금 아깝네요. 뭐 좀만 더 버텨줬으면 한 10%까지는 볼만했는데 좀 뒷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 OCI도 일단은 200일선까지 부딪혀놨는데 요게 이제 OCI가 롯데케미칼처럼 돌려줄 것이냐는 한두 달 정도면 결정날 것 같아요. 원래 OCI 좀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좀 보시잖아요. 오해하시겠네. 사람들이 제가 OCI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 돌아갈 때 보니까 항상 도울 때 이제 그런 어제 그 부작용 전문가한테 저한테 저 쪼았잖아요. LED 디스플레이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라고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돌아나가는. 근데 롯데가 저번에 돌릴 때랑 OCI가 약간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네. 한 두 달 정도는 또 보다가 OCI가 완전히 돌릴지 좀 방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두세 달. 오늘은 후순위 타선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익원 대리님은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네. 저는 당연히 뭐 일양약품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뭐 인바디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케어 내에서 네. 크게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이 두 선수 뭐 네.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양약품이 오늘 잘한 건 알겠는데 4번 타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늘었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일양약품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뭐 사실 크게 내용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대웅제약, 뭐 한올바이오파마, 뭐 일양약품, 대화제약, 유유제약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가 라이센싱하고 가능성 이거와 중국 소비잖아요.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그 테마를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놀텍이라고 이게 항계양제입니다. 항계양제인데 2008년도에 국내 신약 14호로 등록됐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6월 18일이었죠. 18일에 기술 수출이 일어났습니다. 1,7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억 가량 되겠죠. 네네. 이거 이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6월 18일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요. 그 다음 이후에 계속해서 이 놀텍뿐만 아니라 슈펙트도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슈펙트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의 2차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지금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기사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주가 반응 오늘 하더라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네요. 어제도 오르긴 올라지 않았나요? 한 5%? 어제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죠. 아, 장 중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뉴스를 받았을 때는 이 뉴스를 제가 받았을 때는 장중에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5% 올랐어요? 그렇죠. 한 5% 올랐었어요. 네. 움직임이 꽤 크게 있었더라면은 굉장히 따라가 볼만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죠. 그런 큰 유효성 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은 오히려 그 차익 실현을 하는 매도세가 우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제 개인적으로 매매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실제 매매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쩔 그렇죠. 때는 안 올라가는 걸 생각할 때 어제 대리님처럼 네. 이게 의미가 없어서 아니면 차익 실현 때문에 못 올라가 아니면 그 그렇죠. 뉴스가 전파가 네, 안 네. 돼서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날 이제 뉴스 확인해 보니까 그랬었어 하고 이제 아침에 뜨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제 매매는 좀 그런 부분은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 주식들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놓쳤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충분히 지금 구간에도 더 사볼 만한 게 이 친구들이 그 또 백신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백신 사업이 2013년 그 8월에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2014년 매출이 120억,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예상되니까 백신 쪽에서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라이센스 아웃을 뭐 대표적으로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캐시카우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캐시카우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국 현지법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중국 현지법인 그 여기에서도 지금 뭐 원비디 아시죠? 원비디나 네네 그 드링크. 자양 강장제, 예. 바카스 같은 그런 원비디나 이제 보건 그 식품 그러니까 뭐 영지버섯 드링크나 영비천 이런 부분을 증설해서 이걸 이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캐시카우가 된다라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약들을 네. 파이프라인을 성공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뭐 놀텍 같은 경우 기술 수출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 그 다른 그 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슈펙트도 지금 기술 수출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긴 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더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어제 일양약품 이거 뉴스 오늘 보면서 에볼라가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네. 네, 점심시간에 네. 월드 워 Z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야.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그 좀비 영화. 아니 못 봤어요. 기회를 대고 지금 PD님이 하시는데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드렸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 방역 전문가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하고 네네. 우리 그 미국 질병통제센터 그 직원들 5명이가 불러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글로벌하게 이런 신종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겠냐 뭐 대차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월드 제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메르스가 희귀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또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 좀비가 돼가지고 막 사람 무릎 뜯어가지고 그거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 스위스 건너가서 보건기구 거기 들어가서 네.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특이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퇴처법을 만들어내는 건데 나라를 구해요. 아니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2013년도 작품이에요, 이게. 네. 힌트들이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 글로벌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이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상반기에 3,400억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네. 바이오 쪽. 근데 앞으로 아마 네. 조만간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이런 백신 개발이나 이런 데에 글로벌하게 좀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화 많아요. 연가시, 감기. 예, 이런 예. 거. 그래서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약 바이오가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선수로 좀 관심을 옮겨보죠. 허위원님 어떤 네, 예. 선수 보고 싶으세요? 세미콘 라이트 갖고 와봤어요. 네, 요즘에 신인 선수들이 되게 잘 쳐요. 예. 오늘 그냥 뭐 700 얼마에서 바로 그냥 상 들어가가지고 한 네. 700, 한 70, 거의 800억 끝났는데요. 보니까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60억, 70억. 그러면 퍼가 1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네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보니까 이게 기사들이 요즘 전문 기자들이 많아요. 잘 써놨더라고요. 뭐 내용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효율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마진도 좋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열도 덜 난다고 그러고 점유율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수평형, 수직형 그다음에 얘네가 하는 이제 플립칩 LED가 있는데 그게 한 15%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19년이 되면 32%까지 늘어난대요. 그럼 당연히 뭐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좋아질 건데 네.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한 부분은 너무 루멘스한테만 갖다 많이 넣더라고요. 루멘스에 거의 100% 납품을 하더만요, 얘네가. 근데 루멘스 전방이 이제 앞에 있는 TV 쪽 업체들인데 걔네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려할 상황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상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마진이 좋았다가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네. 그 대면 회사가 네. 그 실적이나 성장성이 가장 좋을 좋을 때, 때,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죠. 제값을 많이 받으려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약간 되고 나면 이제 또 깎일 수 약간 있을 거고 일단 마진율은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년 동안은 좀 잘 해줄까? 그래도 올해 만약에 플랜만 해줘도 그래도 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800억, 900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 900억 정도는. 그리고 또 LED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크리가 구조조정 네. 발표했대요. 이렇게 되면은 또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LED 쪽이 조금 더 볕이 들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세미콘 라이트 앞으로도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될 신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선수 더 볼게요. 앞서서 인바디 살짝 좀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네네. 인바디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제약 바이오 쪽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인바디가 뭐 나도 헬스케어다, 나도 바돌라라고 하면서 바돌라. 네. 돋보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있다라고 외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너를 너무 못 봤구나. 그래요. 내가 네. 너무 제약 바이오에만 치중하고 있었구나.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바이오 스페이스였죠. 과거 이제 인바디의 맞아요. 네. 기업명이 바이오 스페이스가 성장해왔던 그 스토리를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해외에서도 먹히면서 지금 세계 최시장 시장 점유율이 최성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네. 1위. 네. 글로벌하게 1등인 거죠? 그렇죠. 글로벌 글로벌 1위니까 사실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 연구원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12개월 선행 실적, 그리고 이 실적에서 얼마나 멀티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뭐 적겠죠. 네네. 10배 이하겠죠. 근데 뭐 제약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0배, 뭐 30배, 40배 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래 성장하는 엔터 같은 경우는 20배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충분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멀티플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고, 그리고 지금 커져가는 헬스케어 부분이니까 네, 멀티플도 기존에 40배에서 50배로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도 따라 올라가고 주가도 당연히 그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바디가 그 핏빛 상장되고 나서 걔네가 상장한 날 거의 상장하고 나서 50% 올랐었고 종가가 계속 올랐다. 어제 조금 밀렸잖아요. 근데 시총이 어제 제가 나온 거 보니까 야후 파이낸스 조회 보니까 8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지금 6천억인가 7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퍼밸류는 인바디가 한 40배나 41배, 41배 나오고 네. 핏빛이 한 45배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네, 네. 그러고 또 이제 하나 재료가 내일 애플워치가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네. 그게 아마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종목한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차고 다니는 거니까 다 인바디 밴드나 뭐 핏빛이나 애플워치나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일까지도 아마 인바디는 중장기로도 괜찮지만 네. 단기적으로도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코요님 됩니다. 대단하신데요. 요즘 시간 많으시다잖아요. 아니 제가 전혀 생각 못했던 이 종목은 좀 많이 보고 체크 있었거든요. 못했던, 네네. 제 알고 있는 누구가 네. 남편 될 사람 이걸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죠. 이 종목. 그러셨군요. 저도 오늘 관련돼서 확실히 시장이나 여러 군데서 관심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그렇게 보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기사 네.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인바디 밴드로 나오는 거 맞아요. 어떤 네. 기자가 네. 써보고 체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저도 열심히 좀 봤는데 확실히 좀 대중도 그게 그렇고 실제로 좀 네.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런 게 그건 약간 좀 안 차보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 주가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니까요. 뭐 주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쏴버리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그 체험기에 보니까 기능 좋대요. 근데 17만 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밴드가요? 네, 인바디 인바디 밴드가. 그래서 그 가격 대비로는 약간은 좀 이런 부분은 부담이다. 약간 2% 아쉽다. 뭐 이런 평가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능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바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9명의 라인업이 있었고요. 관심 선수 3선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MVP 선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익원 대리님. 네. 4번 타자였죠. 일양약품 MVP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오늘의 MVP입니다. 보면은 좀 홈런 쳤던 세미콘 라이트도 있었고 탄력으로 좀 보면은 MVP 후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양약품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요? 먼저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한 가긴 했지만 사실 신규 상장에 대한 뭐 다른 효과가 더 있었죠. 그리고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하기가 정말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저는 네, 굉장히 네. 어렵더라고요. 예. 기준을 어디 삼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일양약품. 네, 네. 내일도 잘 일양약품 접근할 생각됩니다. 신고가인가요? 아, 예, 그렇죠. 사상 네. 최고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일양약품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선수다.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셨고요. 오늘의 MVP 선정해봤습니다. 내일 경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예, 뭐 내일장 관전 포인트도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핵심은 라이센싱 아웃이 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의 추세가 가능한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들을 사지는 않더라도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내추럴 엔도텍처럼 깨진다. 그러면 네. 시장 전체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진 않더라도 라이센싱 아웃이 가능한 종목들, 뭐 바이오메드라든가 한미약품, 뭐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금 뭐 그렉시트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 지금 우리 주도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지 여기에서 버블이 계속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메르스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15조 원까지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환산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오히려 조금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추경이라고 한다라면 대부분 코스피 쪽에 좀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막상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예. 보이거든요. 사실 지난달에 이번 달이었죠. 그 기준금리 금리 인하고 내렸을 나서도 그렇게 뭐 큰 맞아요.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뭐 그런 뭐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전반적인 이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선수별로 분석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선수 호명해 주시죠.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대화제약, 메디톡스,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네, 첫 번째로 대화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있나요? 네, 대화제약 참 대화가 되는 그런 네, 제약이에요. 어떤 대화요? 네, 대화가 정말 되는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네. 저번에 한번 팜이거든요. 말씀하신 종목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따블났죠, 이 종목. 네, 제가 MVP에서 2만 원, 4만 원. 네, 제가 대화제약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빠져요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싸게 사시라고 싸게 사시라고 제가 빠지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신 분들 아마 따블났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고요.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적자였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뭐 올해 중간 배당을 지급한다. 충분히 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지 않냐라고 생각되고요. 이 친구들의 주요 포인트가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나 어느 정도 수술요법이었는데요. 네. 경구용이라는 게 먹는 항암제. 네. 이 경구용 항암제가 라이센스 가웃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신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이 생긴다라면 접근해봐도 될 그런 친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저 본사가 본사랬나 그게 강원도에 있다고. 네, 그때 저희 제가 예전에 입장에서- 알고 계시던 어르신이 거기에 네, 네, 별장이 네.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못 꺼냈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네. 평창 올림픽 횡성하고 평창이 가깝나요? 둘이? 꽤 뭐 거리가 있죠. 땅도 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 그래서 아직 2018년 저는 그 생각을 평창올림픽 했어요. 얘기하기가 그 좀. 대리님이 그날 대화제약 얘기를 하길래 네. 옛날 그분 생각이 나면서 야 대화제약은 네. 끼도 많고 이거 그런 건데 했었는데 주가가 따블이 나네요. 제가 아유. 네. 그때 말씀드리고 따블났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또 뚜껑을 따블날 열어봤을 것 때 같아요. 따블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또 뭔가 공약을 또 내셔야 될 것 이 같은데. 종목도 네. 신고가인가요 지금? 네, 최고 역사적 최고치인가요? 신고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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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네,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늘 좋아해 주셨던 선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났거든요. 예. 명실상부하게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가서 답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치까지만 도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맞춰주기 때문에 바이오 편입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편입해봐도 이게 될 공장 증설하면 두 배, 네 배 난다고 그러셨나요? 실적이 그 네 배까지. 매출 10배. 야, 10배까지. 10배, 네. 10배까지 네. 가능하다. 메디톡스 짚어봤고 지스마트 글로벌은 사실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충격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 만회를 했더라고요, 대체로. 뭐 대부분 다 만회했다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 조정. 예, 네. 가격 조정이 있고 보통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과 기간 조정 기간이 이제 유사하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공략하기는 힘든 주식이지만 이제 점점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봐도 좋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강세는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 명의 이 제약 바이오 선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일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